네. 아니 이걸 봐야 되거든. 다시 한번 우리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올 집회의 목적은 보훈부 개혁입니다. 보훈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집단 민원을 낼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증을 여러분 카피를 해서 국가유공자증 카피를 해서 대통령실에 보낼 겁니다. 국가유공자증을 꺼내서 카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집단 민원을 내기 위해서 또 보훈부 개혁을 위해서 국가유공자증을 카피해서 여러분들 집단 민원을 낼 예정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행사의 목적은 보훈부 개혁을 위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증을 카피해서 대통령실의 집단 민원을 낼 것입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의 목적은 국가보훈부 개혁에 있습니다. 보훈부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증을 카피를 해서 대통령실 집단 민원을 낼 예정입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유공자증을 꺼내서 여러분들 카피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의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한 그런 여러분 집단 민원을 낼 예정입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행사의 목적은 국가보훈부 개혁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국가유공자증을 지금 앞에서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민원에 필요한 그러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국가유공자증을 꺼내서 앞에 카피를 부탁드립니다. 보훈부 개혁을 위한 그런 국가유공자 카피가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 진행 전에 오늘 집회의 목적은 국가보훈부 개혁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해서 우리 국가유공자증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민원실을 내기 위한 국가유공자 카피가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집단 민원을 내기 위해서 국가유공자증을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한 국가유공자 카피를 해서 집단 민원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겁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여러분 잠깐 여러분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카피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보훈부를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유공자 카피를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카피를 불편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카피를 도와주셔야만이 본 행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카피를 안 하신 분은 여러분 지금 줄을 서서 국가유공자 카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한 국가유공자 카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국가유공자 카피를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행사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유공자 카피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부 개혁을 위한 국가유공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빨갛게 보이고 여기 앞에 여기에 행사가 빨갛게 여러 보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잘하고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카페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거 괜찮아요. 잘해.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한 국가유공자 카피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카피가 여러분 빨리 이루어져야만 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부터 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 카피를 안 하신 전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카피를 위해서 앞으로 나오셔서 카피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개혁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유공자 카피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부 개혁을 위한 국가유공의 카피를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을 대통령실에 낼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카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2시 30분부터 공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카피를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카피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의 집단 민원을 낼 것입니다. 아니 진작 서명 운동을 막지. 서명했으면 몇만 개 없다. 시작을 못하습니다. 음악 좀 꺼주세요. 음악 꺼주세요. 잘 들리냐 물어보세요. 스피커.
저 뒤에 마이크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잘 들리면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본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2시 30분 정각에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맨 앞에 줄이 비어 있는데요. 누가 아주 용감하신 우리 저분이 나오셔서 앞에 자리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좀 이동해주세요. 예, 지금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4월 8일 우리 월남 참전 전우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 80 노구를 이끌고 우리는 국가보훈부를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움직이는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는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한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만 여러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선열, 후국 영령들에 대한 운명과 먼저 하신 우리 월남 참전 전우분들에 대한 운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운명. 저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8일 우리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원조 국가가 어느 나라냐 모르면 옛날 나라 이름은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후보자가 푸틴 대통령 중심에서 4명이 후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22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단체의 장이 됐던 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수장이 됩니다. 푸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월남 참전의 본산이고 우리 월남 참전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선거는 혼자 나와서 혼자 등록하고 혼자 입후보하고 그리고 여러분 96.8%포인트로 2명이 기권해서 당선이 된 사례가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이 뽑힐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금음날처럼 컴컴해질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 전우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베이스 캠프의 수장을 우리의 손으로 뽑지는 못할 망정 바로 혼자 나와서 혼자 하는 대통령, 혼자 나와서 혼자 하는 회장, 혼자 나와서 혼자 하는 여러분들 수장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를 가장 정상적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가유공자 카피를 했고 우리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정상적인 월남전 참전자회로 우리가 편지하지 아니하면은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보훈지원단체 17개 단체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적되었습니다마는 천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개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안영준 대구광역시 지부장 오늘 이 대회를 총괄하는 안영준 전우를 모시고 대회 사활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레와 같은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는 예상을 한 1000여 명은 여기 모이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와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전우들이 참석하리라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령이니까 여러분을 2시간 동안 이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의자를 깔아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게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모인 것은 왜 모였겠습니까? 2024년 4월 8일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원서입니다.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집회를 주최한 대구시 지부장 안형준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4월 10일 중대한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 정권과 전쟁을 치른 호국 유공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호국 유공자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과 싸운 우리는 절대적으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한 우리가 왜 공산 정권과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나 깨나도 공산당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파입니다.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전우 여러분, 오늘의 집회의 주제는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여러 시민들이 모르는, 국민들이 모르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이거부터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세계 10대 강국 선진국 국민을 만든 전우 노병 여러분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가 벌어온 돈 67억 불은 경부 고속도로 45개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이고, 일본에 36년간 주권을 뺏긴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냐? 3억 불을 받았습니다. 이 일본에서 보상금을 우리한테 주권을 뺏고 36년간 억압된 자금을 줄 때는 우리가 그 보상으로 3억 불은 경제발전에 쓰지 말고 농촌에 배당하라.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사업과 지붕 개량, 농로 시멘트로 개량, 그러면서 그 수해 지구 공사 이런 거로 3억 불을 다 농촌에 배당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이 기적이 이 나라 발전은 포항제철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우리가 벌어온 돈 67억 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포항제철이 60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8년도에 제철 공장을 일반 제철 공장이 된 걸 박태준 회장이 뻘밭에 들어가서 철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1968년 4월 1일 회사 창립식을 갖고 일반 제철소에 있는 걸로 창립식을 가져가지고 65년 잘 생각해보십시오. 65년도에 일반 제철소를 설립했어요. 창립식을 했어. 우리는 언제 월남에 갔습니까? 전투 병력이 간 게 1965년 똑같은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68년도에 일반 제철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65년도에
그 월남에 가서 월남에서 우리가 벌어온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포항제철, 일반 제철소로 포항제철 만든 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나머지 현진, 삼성, 현대 뭐 쭉 이런 기업이 있지만 이 기업은 개인 거예요. 개인들이 만들어서 돈을 정부에서 투자해서 했지만 그래도 개인들 건데 포항제철은 국가 거기 때문에 우리 돈 67억 불 경부 고속도로를 우리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가 전북대 아니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 여러분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여러분 것이야. 왜 이걸 모르냐 이거야. 그러면서 포항제철이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수억조, 수천억조를 재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포항제철 하나만 해도 우리 주식을 달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거야. 포항제철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포항제철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빚을 못 버는 거는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없애려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한 박정희를 없애려고 이렇게 좌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월남에서 8살 먹은 오구의 티탄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우리를 학살자라고 인견이 재판을 해서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정부, 보훈부, 국방부 대한민국으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경제 살리고 안보 우리가 월남에 안 갔으면은 38선에는 이 7군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때 우리 그때 생활할 때 철조망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김일성이가 우리 못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가서 못 따오고 이런 시절에요. 이런 시절에 미군이 철수만 된다면은 전부 김일성이가 여기 땅에 해가지고 밀고 들어올 이런 시절에 미군은 38선 철책선을 지켜라. 우리가 월남에 가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5,099명이 전사했고 11,230명이 전부 팔다리가 잘려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전우들인데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은 우리들의 피와 목숨값으로 이룩한 경제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값으로 경제개발을 했습니다. 포항제철은 정부 것이라 80%가 우리 전우가 주주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들의 피의 목숨값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며 우리를 폄하하는 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좌파들의 농간에 우리가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여태까지 6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회 목적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중앙회에서 이화종은 이미 행동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이화종의 비리를 28가지가 되는 비리를 여기서 나열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사법당국의 요 인물이 되어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이화종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이 나무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내려와! 왜 소리 질러?
앉아야. 억울하지 마시고. 야, 새끼야, 내려와! 야, 이 개새끼야, 내려와! 야, 이 개새끼야, 내려와! 그래서 오늘 집회에서 이화종의 비리를 나열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곧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관철될 것입니다. 나이값을 똑바로 하면 나이값을 해.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쌍놈아! 전우 여러분 앉으시고 욕하지 마세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 통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화종은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뉴스에 함성 와! 둘째, 첫 번은 이제 둘째, 9월 고엽제 1993년 9월 고엽제법이 개정 공포되기 전 죽은 전우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1965년도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64년도 있지만은 전투는 65년도부터 해가지고 73년도에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3년도에 철수해가지고 20년 후에 이 고엽제법이 국회를 통과됐어요. 20년. 그런데 20년 안에 죽은 전우들은 유족까지 단돈 1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셋째, 이화종이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 이화종의 두치 혀에 노란한 국가 보훈들을 개혁해야 앞으로 이러한 집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본처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훈부에서는 승계에 대해 계속 만행을 감추기에 급급하며 보훈부 개혁을 해야 하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집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님들과 약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개혁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감사에 꼭 장관을 국회에 세워 제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대통령의 우리 요구사항을 올림으로 오늘 집회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아직도 60년 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노병들입니다. 월남전에서 고엽제병을 얻어 귀국했으나 일찍 죽은 전우들은 정부로부터 보상금 1원도 못 받은 전우 및 유족, 이방인, 고운 사각지대에 있는 유족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1973년 월남전 8년 8개월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여 20년이 지난 후 1993년 20년이 지난 후에 고엽제법이 탄생됐어요. 내가 20살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40살이 돼서 고엽제법이 탄생돼서 그때서도 보상이라는 걸 얼마씩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0년적 역사적 사명을 받고 20대 초반 젊은 청춘, 내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열사의 나라 월남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개발에
앞장선 역사 속에 기록된 노병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재 우리는 좌파들이 박정희 역사를 지우기 위하여 우리 원람전자들을 학살자라고 몰고 가는 위기의식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 꼴찌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 세계 10위 강대국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우리 보훈 복지는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고국 유공자라는 우리 전우들과 이방인들이 아직 폐지를 주어 생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 특수로 외화를 벌어온 총 67억 달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부 고속도로 45개를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외화 자금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전우들입니다. 여러분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찬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전혀 품목이 전부, 전혀 공산품 품목이 전부 일본에서 생산하여 공급했어요, 그들한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 한국군의 의식주 및 군소품 모든 것은 한국에서 생산하여 농경사회에서 경고, 중공업, 중화공업 등을 건설할 것을 우리들 월남전 참전 여기 전우들이 목숨값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된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월남전 특수로 만들어진 기회를 잘 활용,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여 보내온 여러분이 먹은 김치, 꽁치, 콩, 풍조림이 월남의 기후로 인하여 전부 터져서 녹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한국에 계신 우리 형, 누나가 공장에 가서 이것을 공장 생산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소비 좀 시키자. 녹물이 철철 나는 김치 같은 걸 다 우리가 먹은 제 기억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소비를 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를 농경사회에서 경공업 사회로 발전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조림 깡통 하나 못 만들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고엽제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전우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작전 지역에서 정글, 숲과 나무들을 죽이기 위하여 뿌려지는 물질을 시원하다고 맞으며 작전을 하였고,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여 20대에 결혼을 하고 자녀라는 가족이 생겼는데 우리들이 몸이 썩어가며 병명도 모르며 산지 20년 후에 이 비행기가 월남에서 뿌려준 헬리콥터가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뿌려준 물질이 청산가리 1만 배, 비소의 3,000배, 에이젠트 오렌지 다이옥시젠 것을 20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1973년, 53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엽제법이 탄생되었지만 이런 독성물질이 전우들에게 교육 및 모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모기 잡는 약이라고 일부러 철모를 벗고 몸을 노출시켜 맞은 것입니다. 또한 북극지는 정글 속에서 포탄 구덩이에 고인 물을 수통에 담아 배낭에 배탈이 안 나게 장대피수약을 타서 마신 전우들은 귀국 후 다의 몸 안에 병이 안 나게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며 20년 동안 병 앓고 누워 있었다 이거예요.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내장이 썩어 여러분들은 맞은 사람이고 그 물을 먹은 사람은 내장이 썩어 다 죽었습니다. 전우들이. 왜 그들이 귀국해서 20대, 30대, 40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내장이 썩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전후 미망인과 자녀들은 남편 및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명령으로 파병되어 전쟁터에서 골절한 기억을 얻어 병마와 싸우는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간호를 해주고, 자녀들은 오랜 세월 곁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였고, 미망인들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남편을 병에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눈물을 머금고 산업전선에 고달픈 사부로 즐거움을 모두 잃어버린 사부를 그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아 전쟁에 참가했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대가로 우리 국민들은 GNP 3만 5천 불 시대에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요. 고엽제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 일찍 죽은 그런 전우들은 단돈 1원 한 장도 배상의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대한민국에는 고국 보훈의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일찍 죽은 전우가 병원 의무 기록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 20대 나이에는 병원 기록이 수기로 5년 보관, 수기로 작성해서 내 이력이 병원 기록이 수기로 작성해서 병원에서 5년이면은 산더미 같이 쌓여요. 이거 다 5년 후에 폐기됩니다. 우리 증거가, 병원 기록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에 이런 사람은 법으로 만들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전우로서 이 가족이 이런 한 장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할 중앙회나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남몰라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통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가족이가 이런 걸 할 줄 모르면은 이 작자가 4년을 더 하겠다고 온갖 권모술수의 사기를 칩니다. 그것도 전우들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의 종류는 여러분이 지금 상조회를 가입한 사람들이 여기도 많아요. 이게 상조회를 딴 데는 상조회가 15,000원인데 이 작자는 3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보훈부 사무실 2층에 이 상조회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기서 직원을 두고 이것을 사기를 치면서 우리들한테 사기를 친 돈이 이 상조회가 망에 자빠졌습니다. 왜 망에 자빠졌냐? 부산에는 지부장들한테 상조회 안 들으면은 지부장들 다 자른다. 17개 시도 지부장한테 이 상조회 가입 안 하면은 못하는 지부는 지부장부터 다 자르겠다. 이러니까 강제로 들은 게 부산에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많이 들어서 부산시의회에서 이걸 청문회를 했어요. 부산시의회에서 너무나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 사기로. 그런데 이 돈이, 우리가 가입한 돈이 지금 전부 숫자를 나열해 보니까 근 5억이 넘은 5억에서 1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잘못한 옛날에 보훈처예요. 보훈처 관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훈부에 우리가 청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청구할 의무가 있습니까? 보훈부에는 의무할 청구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5억이라는 5억 이상 되는 돈을 우리는 이화정한테 사기를 했으니까 이화정이 재산 추적을, 이 돈을 받으려고 재산 추적을 하니까 대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 돈을?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의 단돈 1원도 유족이 우리 전운대 유족도 1원 한 장도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훈부는 어찌하여 국회는 어찌하여 5.18 특별법 4.3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등 특별법을 난무하는 현재 정치권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보훈 유공자들을 민주 유공자나 광복 유공자보다도 최하위 수준의 정책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유공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무슨 부류냐? 독립유공자. 대한민국이 탄생되기 전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라를 만들었다는데 그때는 이시 조선에서 조선으로 내놨잖아요. 조선에서 그때는 뭐냐면은 대한제국입니다. 그럼 26대 순종이 1대 왕이고 27대 고종이 1대 왕이고 순종이 그 아들 순종이 2대 왕에서 그때는 일본에 뺏겨서 대한제국인데 광복해는 1919년 건국을 했다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호국 유공자로서 1948년 8월 10일 건국을 해서 이렇게 전쟁 기념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남의 나라 땅에서 어떻게 건국해? 건국을 하려면은 3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일본한테 뺏겼어. 또 두 번째 국민 장시개명 다 했어. 셋째 주권인 헌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만들었다. 이게 독립유공자고 우리 호국 유공자는 48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 이거예요. 건국을 했는데 이게 그 건국에서 6.25 선배와 우리와 군인들이 공산당이 싫어서 전쟁을 치른 주체자입니다. 또 민주유공자는 대한민국을 건재하고 있는데 내 주권을 침했다. 나에게 내 독재를 심하게 정부가 했다. 이게 민주유공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셋중에 어떤 기술을 두고 이 나라가 여러분한테 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 유공자가 다 유공자는 똑같지만은 그래도 그 비중을 찾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호국입니다. 호국 유공자는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한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호국 유공자를 정부가 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너무나 보훈부의 행태를 고발거저 오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념은 호국 유공자로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극명하게 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좌파와 우파의 이념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으며 그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위하여 공산당과 싸워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산당을 좋다고 추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국 보는 대한민국 안 보이며 우리들의 가슴에 간직한 이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공산 정권을 총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위하여 싸운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호국 보훈 이념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산당과 싸웠습니까? 호국 보훈 우리들은 이 이념은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당과 공산주의자인 좌파단체를 집결하는데
모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전사한 전우들을 위하여 그들의 명예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들의 명예의 그들의 가족을 보호 못해주는 우리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먼저가 전우들을 보살펴주고 그 가족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우리 아직까지 60년 동안 뭐 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호는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으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명예를 찾아주어야 하고 보호국은 우리 국민 전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국가보훈부와 보훈단체장들의 카르텔을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스스로 참전유공자법과 월남전 참전자법 정관을 지키지 않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국가보훈부가 만들어놓은 법을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장들과의 카르텔을 바로잡기 위해 수없이 많은 진정서, 탄원서, 정보공개, 비리를 고발해도 가벼운 행정조치로 이런 큰 비리를 갖다 고발하면 가벼운 행정조치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간부들이 비리를 밝혀 보훈부 개혁하기 위하여 대통령님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리의 증거를 가지고 보훈부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저 안용진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보훈부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꼭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니 전에 보훈처의 행정에서 벗어나 전에는 보훈처 아니에요. 행정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세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나. 저쪽에 어디 걸려놓은 게 있어요. 플랜카드가. 보훈처의 플랜카드를 좀 보세요. 오죽하면 장관 서열 8위 9위인 국가보훈부가 서열 한참 아래인 보건복지부 행정을 보훈부가 좀 배우십시오. 보훈부가 배우십시오 하고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보훈처 행동을 보훈부 장관이 작년 9월달에 보훈부 장관이 승격됐는데 아직도 행동하는 건 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치욕적인 말과 글로 표현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전에 보훈처 행정을 하고 있기에 보훈처가 아닌 보훈부가 되었으면 보훈부 맞게 행정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가하러 나온 보훈부 직원들 레포트를 작성하지 말고 녹음으로 모든 보고서가 누락되지 않게 장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전우들이 노력해서 처장에서 장관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보는 장관이 시행령을 부감에 중요한 자를 처에서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 시행령을 못 만들어요. 근데 보훈부는 장관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무회에 통과시켜서 우리 복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를 만드는 거예요. 차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보훈 복지를 위해서. 법으로 할 수 없는 수익 또한 이게 뭐냐면 처에서 보훈처입니다. 처에서 법으로 할 수 없는 수익사건을 보훈처장이 도장을 찍어 사업 승인서를 내주고 정관과 변경을
마음대로 변경해. 정관은 보훈부 장관의 승인하에 바꿀 수가 있고 규정은 우리 이사회 총회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정관을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규정을 보면 완전히 우리 법이 쓰레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에서 프로 승격이 된 것이 벌써 10개월이 됩니다. 우리 장관으로서. 그런데 강정의 장관은 어찌하여 처의 비리를 시정하고 민원이 수없이 들어가면 강력하게 지시하여야 하는데 무사 아니 보훈단체장과 카르텔로 처에서 하던 일을 부에서 똑같이 하니 보훈처로 있을 때나 보훈부로 승격되었을 때와 비리의 질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과정은 벌써 저로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자기가 선거에 당선된 소감으로 지금 자기가 회장이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안 찾아가고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두문 불출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정부의 게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훈복지를 고쳐라, 보훈복지를 행정을 복지부답게 만들어라, 이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복지가 향상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하며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영준 우리 전우 그리고 안영준 대한민국 월남전 청년대 배구관을 지지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빈을 소개를 안 했어요. 회장님 내빈 소개입니다. 연설을 네, 이리 올라오세요. 안 회장님, 이리 오시라고.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를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내빈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분들 고맙고 다 자기 일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일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니까 내빈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빈이기 때문에 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요청하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법률신문의 대가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고 계시는 황광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거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가겠지요. 민원실에 접수하고 오겠습니다. 두껍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법률신문사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발전포럼 중괄위원장 황광만입니다.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 때 고생하신 분들 여기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할 말이 뭐냐면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에서 소풍 놀러 가다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모들이 나라가 아우성 쳤을 때 문재인이라는 놈이 도와줘서 15억씩 다 줬습니다. 여러분, 월남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 전과 한 명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분번하고 이거를 가슴에 안고 그 어머니한테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휘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전후의 시체를 안으면서 상하다 우리 아들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눈물을 흘려가는 방광만입니다. 그러고 사람은 우리 월남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 다른 나라 같으면 국가유공자들 집을 지나갈 때 항상 념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랬냐면 저거 뭐 갔다 왔으면 갔다 왔지 이따로 우리나라 같은 그 개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왜 이 나이 먹고 여기 앉아서 주정부를 걸러? 이거 아니야. 그러면 세월호에 15억을 줬으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조성이 됐던 우리들한테 1인당 다가오고 10분의 1 아니고 5분의 1을 3억씩 우리 받게끔 합시다. 30억! 아이 30억? 좋아. 근데 다가오고 우리 전우들이 보육제를 받고 무슨 병이 또 죽은 우리 전우를 봤을 때 내가 그놈이 죽고 나서 내가 이 전우들한테 같이 협력해서 같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 나는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먹고 살기 바빠서 새끼들 몇 개 사업원이야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여기 모인 거는 가정이 이자도 늘 필요 없고 가정이나 어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일을 해도 진짜 그림이 뭐 군대에서 전쟁을 해봤어 뭐 저 무슨 뭐그저 보급 저 뭐야 그 뭐라 그래 이거 병원 거기 의무대에서 뭐 신분만 하다가 잠깐 있다 오는 게 뭐라 그러 우리같이 일방방 이번 소총수 그냥 전쟁터 앞에서 천병 소대 써서 하면서 진짜 눈가를 부르뜨고 잘못 받으면 발 피해가면서 뒤를 피해가면서 눈가를 피면 먼저 쏴야지 저는 먼저 죽어 그런 상황에서 살아온 우리인데 어찌 국가에서 이렇게 족같이 하냐고 씨발 불러서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아저씨 까불이 새끼 가서 대강통 부셔버리고 싶은데 당신네들 오는 데가 좀 뭐가 좀 풀어버릴게. 응? 나 황당반이야. 응. 자,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이하정이한테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전우가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 그 단원고에 안산의 단원고에 애들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은 말이야 올 때는 번호기에 낙찰되면 가는 거야. 걔네들은 하루에 대시가 거기서 니들은 죽어라 그랬어. 그러나 거기서 살아난 학생이 호르몬이를 모시고 호르몬이랑 같이 사는 행상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는데 열심히 그 같이 어머니와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아들을 요번에 수학여행을 떠나게 못하게 해달라는 원수를 받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보름 남았는데 보름 동안 진짜 눈이 부서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한테 아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한테 딱 한 번만 엄마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먹었는지 이 아들이 세월호 그 8월째 수양여행 떠나는 날 이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 걔네 이름이
지 어머니가 지 어려서부터 행사원에서 키워온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가다가 이놈이 돌아왔어. 그러면 살았잖아.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 간수하고 잘 관리했다면 세월을 해가지고 왜 빠져주고 잘못된 거야. 우리는 조국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바쳐 죽은 우리 그 저는 얼마 달라면 80만원 80만원하고 그 고위에 참는 그 육원하고 군번하고 갔다가 어머니께 드렸을 때 그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 참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훌륭히 싸워서 죽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받을 때 거기 같은 사람 발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야 대답 안 해. 뭐야 여기서 잠자 뭐야? 널 울어 안 울어? 오케이 화이팅! 우리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망구는데 목숨을 거는 황광만이야. 대한민국 발전포럼 총괄위원장. 내가 안 났으면 이재명이 같은 놈한테 졌어. 이 자식들 내가 죽여야 돼. 알았어? 너 좌파들인가 보다.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응 알았어. 자 한마디 하고 내가 데려갈게.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사랑하는 월남전 참전 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법률신문사 대표이며 대한민국 발전포럼 총괄위원장 황방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호! 일장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회원 상원의 진화 단결 체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에 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와 이하정은 한 팀이 되어서인지 모르지만 회원 상원 간의 단결을 휴지 조각 취급했고 명예 성장과 복지 증진을 헌식차처럼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유 오랜만에 하니까 뭐 먹지 말겠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맞으면 맞다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참전 영웅들 능멸하고 아주 버릇없이 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수의 일리를 보이는 국가보훈부 장관과 협력관이 많은 문제가 좌파들 같습니다. 네. 저와 여기 모인 참전 전우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들리게. 좋아. 저는 80이 되도록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 외에 다수의 선거를 무수히 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2일) 회장 선거 때 228개 전국시군 월남 참전대 선거인이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난 2024년 3월 28일 회장 선거의 대의원 228명 중 144명의 대의원이 사라지고 84명 대의원만 회장을 뽑는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28일 회장 선거를 한마디로 이하정 한 명이 단독 출마했고 다른 훌륭한 후보 출마하지 못하게 한 짓입니다. 한 명도 출마는 못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이 18세기가 죽여버릴까 보다. 끌어 이거 씨발 문재인이가 저거만 한다고 해서 그런 놈들 다 죽었지. 그놈도 어린 놈이 싸가지 되게 없지. 이와저는 국가보훈부와 한 팀이 되어
하루아침에 280명 대의원을 83명으로 죽였고 83명의 대의원은 대포 축소하는 과정에 국가보훈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화정의 하수인이 아닐까요? 맞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 107명 중 10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중 2명이 포기했고 99명이 찬성하여 96.3%로 당선됐습니다. 그곳에는 현 국가보훈부 간부들도 참석했는데 같이 축하했습니다. 또 같은 좌파냐? 80이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많은 선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포함하여 수많은 선거를 치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하정처럼 96.3%로 당선되는 역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야, 딴 데 보면 저는 누구야? 우리 같이 합심해. 이것도 일심동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청와대에다가 들려 있을까? 이해 끝나면 4일 정도로 헤쳐모여. 그리고 청와대 여기 용산이지. 용산 가자. 알았습니까? 막는 놈도 다 죽여 오늘. 빵 갈게. 그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을 보았습니까? 이런 일은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나 중국 공산 전체 주의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하정은 물러나야 합니다. 전우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힘찬 박수와 환호를 부탁합니다. 이하정은 물러가게! 다시 한번 이하정은 물러가게! 죽이자! 좋아! 해운들들이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이하정은 참전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33회 참전형은 이하정보다 다른 선배들입니다. 이 선배들을 마치 군대 쫄병 다루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하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20년 6월 이하정은 4기 회장이 된 후 자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참전회원 자격까지 박탈시키고 무술 지내갔습니다. 이하정은 정치인도 아니면서 민주당 30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보험 지원하라고 만단 시군구 지혜까지 공무로 지시하여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알았어. 그만할래? 4시 30분 연장! 알았어. 좋아. 그만할게. 조용히 해. 너 하고 싶은 누구 내 앞에 나와서 있고. 알았어. 그럼 좋아. 그만할게, 그럼. 좋아. 마무리해. KBS TV에 2024년 8월 7일 월남전 양민학살 방송이 오래전에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하정은 알면서도 조용히 질문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방송된 10일이 지난 이후에 8월 18일날 이하정은 전국에 있는 1만 5천 명 전우들을 KBS 본관에 집탄하여 규탄을 했습니다. 왜 방송하기 전에 방송 중단 규탄 대회를 못하고 뒤늦게 뒷북을 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알았어. 그럼 마무리. 여러분 마무리할게. 조용히 해. 알았어.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 영화를 누리자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남은 인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도탱가 되고 동만산 가는 길에 우리 동지끼리 해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 욕심 없이 살다 가면 그뿐인 걸 하정이는 왜 이렇게 욕심이 밀려서 성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라도 야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월참자의 모두 회원분의 가족과 항상 함께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긴 연설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험 그만. 이어서 대통령실에 다녀오신 안영준 우리 지부장님께서 여러분께 대통령실에 어떤 것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훈부 개혁이 주 우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전한 거는 이화정의 비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훈부가 왜 이걸 카프라쳐 감추냐, 이런 걸 내용을 적어가지고 완벽한 서류로 제출했는데 이걸 보훈부로 다시 내려보내지 말고 딴 쪽으로 보내십사 하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와서 혼자 회장 된 사람 잘 알죠? 내가 이름 섭사도 거론 안 하겠습니다. 혼자 나와서 혼자 된 사람. 여러분, 국회의원도 혼자 나와서 혼자 된 사람 이번 선거는 없죠?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한데 이 선택이 여러분 혼자 나와서 혼자 받는 선택,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더러운 선택입니까? 더러운 선택 아니에요. 더러운 선택. 여러분께서 이제 대통령실에 접수도 했고 우리 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동작지회장 월남 참전 동작지회장 고방진입니다. 여기 서울시계 225개 지에서 동작지회만 참은 여기 나왔습니다. 딴 지회장은 한 명도 나온 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안영준 지부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 한 3-4가지만 지회장으로서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옴니 교육장을 대공원 정도로다가 개발을 하고 또 경도지사에서 돈에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우리는 돈에 이름이 생긴다고 돈 많은 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돈에 이름 생긴다고 만원 받았더라고요. 옴니 교육장 개발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동작지에서는 120만 원을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 통장에 의해서 그 120만 원을 서울지구에다 올렸고 다음에는 서울지구에서 전국적으로 중앙회로 다 통장에 의해서 올렸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달이 갈수록 그 돈이 어디가지 행방불명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있죠? 크루즈 여행. 여기도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서울 시내에서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등 24명 동작지에서. 왜 1등을 했느냐, 중앙에서
막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아까 저 안원중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에다가 구로조 사무실 하나 두고 각 지회마다 그 원래가 있으면은 그 직원이 배영자 그분이 각 지회로 내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가입을 하고 해서 저가 1등을 했고 영동포 지회장님이 서울시에서 2등을 했어요. 23명이가 20명이가 영동포 지회장님 맞죠? 그 다음에 이영복 강동 세 번째 했어요. 세 번째. 그랬는데 여기 다 사기였습니다. 왜 사기냐? 사기라는 건 남을 기만하는 게 사기예요. 왜 사기라느냐? 중앙에서 직원을 하나 두고 또 중앙에서 각 지부에다가 아까 한현준 지부장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부에다가 경쟁을 붙여요. 경쟁을. 어느 지에는 몇 개, 어느 지에는 몇 개, 어느 지에는 몇 개. 아, 이건 뭐 가만 보니까 이거 나도 꼬바될 생겼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둘, 또 마누라하고 또 나하고 또 우리 또 친구 하나고 5구달 들었습니다. 5구달. 5구달만 사무시고 15만 원이에요. 매월 15만 원을 이걸 계속 내가 다 부기했어요. 내가 본인이 다 부기했습니다. 계좌로. 그 사람들은 돈 안 내고. 그런데 3번, 4번 본 사람들은 구루지에서 돈을 안 물어줘요. 그래 10번을 만약에 붓고 불입을 하면은 50%를 배상해주고 50%는 구루주 회사에서 먹는 겁니다.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이 아닙니까? 240만, 250만을 불입했는데 220만원 준다 그러면 200만원을 내가 사기당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은 분들 맞죠? 구루주 상조 회사는 어디든지 15,000원이고 14,900원까지 받습니다. 우리 월참만 3만원이에요. 3만. 자, 요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강원도 산불 야단 났었죠. 그때 그 연도는 내가 이게 머리가 나빠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120만원을 우리 지에서 돈 만원, 2만원, 3만원 내신 분이 120만원을 서울시에다가 올렸어요. 그 서울시에서는 또 이렇게 중앙에다 올리고 전국의 돈이 엄청납니다. 자, 사기당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환경감시원. 거기 우리 지에서만, 동작 지에서만 75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 한 장이 얼마냐? 5,000원. 다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인가? 500원, 300원이면 몇 개도 돼요. 그 5,000원 내고 전국에 몇 개입니까? 전국에서. 엄청나죠? 엄청나. 구루주가 전국에서 내가 이하주 회장님한테 듣기를 1,000명 이상이 구루주 가입했다 합니다. 자, 그거다 3을 곱해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3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 이거 받았다는 사람은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고 준 사람은 1억 5천 2억을 줬대요. 이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 요즘. 근데 지금 부도 나는데 구루주 회사에서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50%는 물어주겠다. 내일 모레 11일 날 서울시 지구에서 구루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우리가 지회장들 다 오라고 그랬다. 11일 날. 내가 참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구장 안 하면, 지회장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 요거 구루주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어요. 그래 그 이야기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안영준 지부장님은 28개라고 그러는데 저는 10가지만 말씀드리는데 10가지 다 말씀 못 드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 저 베트남에서 구수정 그 나쁜 놈들이 몇 사람이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기면은 한국 정부에서 이기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당신을 받아줄 테니까 이걸 갖다가 돈을 변호사비를 내라. 그 돈을 다 받았어요.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그 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누구는 재판에서 받아줬다니까 우리 지에도 200만 원 낸 사람이 있어요. 당신 나오지 마! 우리 시에. 나올 자격이 없어. 여기서는 2만 원 내라고도 안 냈는데 거기 가서 200만 원 내고 나오냐? 50만 원 낸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김누구누구한테. 거기 미국 국가에서 이기면은 개인별로 이기면은 개인별로 지불합니까?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 그 200만원에서 모르겠어. 200만 이상은 난 못 들어봤는데 50만원, 30만원 또 저 보험병원에서는 막 적으면서 50만원, 30만원 막 낸 사람 있어요. 전부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 그래 구수정이가 그런 사기 치려고 우리나라에 좌파 인간들하고 재판했는데 우리 재판 졌어요. 1심에서 3천 원만 내놓으라고 그랬죠. 졌는데 그걸 이하종이는 여기 기회다 싶어가지고 우리 월남 참전자가 이걸 대항을 해야 된다. 변호사비를 받아야 된다. 그 전부 다 만원, 2만원, 3만원 좀 다 냈어요. 냈는데 160몇만 원을 우리 통장에 의해서 내 주변에 돈 들어온 사람은 10원도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서울지부에다가 냈는데 서울지부에서는 그걸 전부 다 통계를 내가지고 중앙회로 들어갔어요. 자, 이거를 나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돈은. 근데 지난번에 안영준 지부장이 말씀하시기를 변호사 자문료로 뭐 1,000만 원을 썼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자, 변호사가 인류 변호 로펌을 찾아가서 내 자문을 하면은 1시간에 30만 원 받는 데는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뭐 그냥 무료로 해준 데 있고 20만 원, 10만 원 많이 받는 데가 30분에 50만 원 받아요. 자문료. 그리고 로펌 변호사가 그러니까 몇 개냐 4개, 5개를 저는 지혜자로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사기 아닙니까? 그게 사기지. 그러죠. 이거 사기 당했지. 그 다음에 변호사비 한다고 해서 돈 어디 간지 모르지. 그걸 뭐 썼다고? 자문료로 6천만 원 써요? 자문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식한 사람이라도 변호사한테 가면 30만 원이면 1시간에 30분에 30만 원 주면 자문 다 해줘요. 안 되면 오세요. 우리 아는 사람들도 변호사 많아요. 1시간에 한 1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자, 요런 거를 내가 서울시 지부에 지회장으로 특권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동작지에 1,4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남 참여자가. 등록된 사람은 300에서 400명이 회원증을 가졌어요. 그 회원증 가지는 사람이 한 300명, 400명 되는데 이번에 작년 4월부터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시구의원, 복지건설위원 8명한테 매일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작지회가 제일 적다 이거. 왜 우리가 동작지회가 제일 적은 걸 당신이 어디 물어내냐. 한 달에 1년에 3번 내는 걸 2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모르더라고. 이걸 몰라. 이걸 모르면서 당신네들이 왜 이걸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는 미망인 서울시내에서는 전국에서도 동작지회가 몇 번째고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달 2020년 4월 30일부터 매월 6만원씩이 지금 지불돼요. 미망인한테. 우리 동작지회는 52명 미망인. 서울시내에서는 미망인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미망인한테 인기 좋아요. 지금 현재. 근데 지난번에 한 분이 미망인 이게 우리가 미망인이 원래 유족회죠. 그러나 조금 내가 좀 다쳐가지고 미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망인한테 28명을 우리가 소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통장을 가지고 와서 울더라고요. 펑펑 울어. 그래 우는데 왜 우느냐. 자기 남편이 35년 전에 트라우마로 고입자로 죽었는데 아까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0년 넘으면 그때 당시에 이게 없었어요. 기록이 없어. 10년 동안 소멸됩니다. 소멸. 그런데 증거를 가져오라는 게 보험부의 증거. 증거라는 거는 가족은 정인이 안 돼요. 그 제3자가 정인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어린애하고 사는데 동사무소, 구청, 보훈부 어디에 가도 10원도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이거를 돈을 6만 원씩 돈을 가지고 펑펑 울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 처음 자기 남편을 주고 처음 들었대요. 처음. 그래 펑펑 울더라. 근데 옆에 있는 듣는 정도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 멀리 오신 대구 지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 모금 한번 넣는데 얼마나 지금 돈이 많이 갑니까?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나는 돈 많이 안 냈지만 다음 만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돈이 없어도 하는 게 이거 안 들어갔습니까? 이 무대 얼마예요, 이 무대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에 어느 누구 만약에 안홍진 지부장님이 되면 여러분들 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고강진 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10분 내로 이 장소 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안세 상창 순서가 있고 또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난 전우 여러분 앞에 꼭 내 소신을 밝힐 것이 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만세 상창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분이 하실까요? 노래. 네? 마지막으로 노래해야지 군가. 군가요? 그러면 만세 상창 전에 군가를 하고 만세 상창이에요? 아니 제 얘기는 순서가 지금 현재 강연자 연사가 없으면 만세 상창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회장님께서 누가 만세 한다고 하실까? 예. 여러분 지금 집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만세 상창 순서로 하겠습니다. 만세 상창 순서 하기 전에는 없어요. 지금 예. 자, 만세 상창은 어차피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좀 일어나시라고. 예. 제가 오늘 행사를 하면서 구호제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호제청 끝나고 만세 상창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혁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개혁하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개혁하자! 네, 그러면 만세 상창을 하겠습니다. 한별 맹호. 예, 여러분 우리 영웅이신 우리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 만성 건강하시고요. 100세 인생입니다. 여러분 파이팅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이제부터 또 합시다. 우리가 전우가 남긴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죽어서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우들의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제1 가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모아서 나아갑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영원국 이조는 500년이지만 대한민국은 700, 800년 가도록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만세 상창을 하겠습니다. 영원한 대한민국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참전 유공자 우리 유공자 만수 건강을 위하여 만세! 감사합니다. 정령 충성. 네,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자, 인가합시다.